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했죠. 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 이외에 이미 불응을 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난 직후 19일에도 출석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의사가 명확해 보인다. 라고 이제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여러 차례 그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요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고 특검이 6월 18일에 출범을 했는데 19일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누가 어차피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일단 23일에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뭐 3특검이 출범을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세 개의 특검이 모두 어차피 윤석열 씨와 이제 김건희 씨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전이 될 것이다.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속도전 차원에서 보면 내란 특검이 가장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 보호의 임명 절차에서도 조금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얻고 이제 출범을 시키는 것도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 좀 속도가 빨랐고 이전에 이미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그러니까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이런 과정도 이제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는 좀 전격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 발 빨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기존에 윤석열 씨나 혹은 뭐 김용현 씨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는 방식은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명분 확보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거나 뭐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거나 이랬기 때문에 명분 확보 차원에서 뭐 1차, 2차, 3차 소환 통보를 하고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구속적부심을 뭐 나중에 거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다 거쳤던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또 1, 2, 3차를 또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판단한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실질심사 언제쯤일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온 게 없죠? 네, 뭐 관련 속보 청구했다는 게 방금 나왔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또 어떨지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뭐 바로 체포영장 관련된 거를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 자체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뭐 거의 이틀에 걸친 하루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고민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파면된 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다른 절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구속영장하고도 또 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소환을 해서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병 확보 차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뭐 구속영장 발부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고 좀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주말을 넘기기 전에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신병 확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은 언제쯤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 정도 속도라면요. 각 특검들이 각자 어떤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지금 며칠 지켜본 결과로 보면 각 특검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속전속결이고 뭐 기존에 수사하는 스타일을 법조 쪽을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해봐도 전격적이거나 굉장히 좀 돌격 형태, 저돌적인 스타일의 수사를 한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었는데 이제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김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넓은 범위 안에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인지가 됐다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을 대면 조사하는 역할은 이제 특검에 몫이 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어제자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김 여사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나 명태균 게이트,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여러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던 사건이 이제 공식적으로 특검으로 일원화되는 겁니다. 특검 내 8개 수사팀을 구성해 16가지 의혹을 나눠 맞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가장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으로 보입니다. 재수사를 맡았던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담긴 김 여사의 통화 녹취 파일을 수백 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인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역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입니다. 관건은 김 여사 대면 조사 시점입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 측은 특검 체제가 시작된 만큼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엔 불응해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도 김 여사 출석 요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소환조사 불응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그거는 뭐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에 최대 150일.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수사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곧바로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조사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김 여사가 특검 조사까지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지입니다. 앞서 보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조사 착수 3년여 만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가 취소되자 박사학위를 내준 국민대 역시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4년 먼저 시중에 나온 번역서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일부 숙대 교수들 자체 조사에서도 표절률이 많게는 54.9%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예비조사가 끝난 지 10개월 만에야 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조사를 석 달 안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됐습니다.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위원님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검증 의지를 드러냈던 새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에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숙대는 표절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고 2달 뒤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 관련 규정이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당사자 철회 없이 논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결정을 또 미룬 겁니다. 숙대는 관련 학칙을 대통령 선거 2주 뒤에 개정했고 오늘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명예와 자긍심을 좀 무너뜨린 그런 과정을 좀 겪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기로 너무나 결과가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대도 숙대의 석사 학위 취소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을 무효로 하고 박사 학위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저 눈을 감고 있거나 변호인과만 얘기할 뿐이었다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넘겨받은 뒤 처음 열린 8차 재판.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눌 뿐 검사석을 응시하진 않았습니다. 재판 출석부터 귀가까지 모두 4번 취재진을 마주쳤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소만 짓고 특검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조은석 특검에게 하실 말 있으십니까? 법정에서 특검팀은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해 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유지를 이어받는 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육군 2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진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은 2사단 등 추가 병력 투입 지시는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 내용을 유지했지만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은 출동 지시가 있으면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